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8월 8일 젊은 세대에 대한 납치 문제의 홍보 계몽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도쿄에서 납치 문제에 관한 중학생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날에는 일본 전국의 도, 부, 현 및 정령 지정도시교육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67명의 중학생이 도쿄에 모여 납치 문제에 대해 학습하고 동세대, 가족, 지역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조를 나누어 토론하기도 하고 전체 교류 등의 활동을 통해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향후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중학생들이 스스로 납치 문제를 주동적으로 생각하고 납치 문제의 계몽에 관한 활동을 떠밀고 나가는 지도자가 됨과 동시에 일본 각지에서의 납치 문제 계몽에 관한 다양한 활동들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토론회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내각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상도 참석해 인사를 했으며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의 강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요코타 타쿠야 가족회 대표의 강연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의 누나인 메구미는 집안에서 정말 밝고 믿음직스러운 누나였습니다. 친구들도 우리 가족도 모두 메구미라고 불렀던 매우 사이좋은 남매 가족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누나는 해바라기처럼 밝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색깔로 치면 주황색이나 노란색의 그런 누나였어요. 운동이나 책 읽기, 공부도 좋아하고 아무튼 매사에 긍정적인 누나였는데 그런 누나가 북조선의 주장에 의하면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밝고 의지가 되는 미래를 밝게 보던 누나 메구미가 자살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만약 누나에게 납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항상 생각합니다만 얼마나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공헌, 자아실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해서 대학에도 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취직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름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기차역이나 공항에 가면 교복을 입은 아이들도 있고 운동복을 입고 운동시합 등에 가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납치가 없었다면 누나도 친구와의 친분 등 일본에서 이런 당연한 생활을 보냈을 것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름을 떠올려보면 하늘에 터지는 불꽃놀이라든지 가족과 수박을 먹었던 거라든지 친구들과 외출해서 에스키모를 먹었던 거라든지 중1, 중2, 중3 때도 이러한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누나 메구미는 여러분과 같은 나이 무렵에 납치되었기 때문에 13살까지의 기억은 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일본의 생활은 이랬지, 가족과 여행을 갔었지 와 같은 당연히 누렸을 자유를 빼앗긴 채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구출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힘든 마음으로 지내고 있을지를 꼭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태가 바뀐 것은 200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일본과 북조선의 순회 회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북조선 측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공식, 비공식, 물밑 협상을 막론하고 일본 측이 북조선 측에 대해 납치 사건의 라짜만 나와도 그런 일은 한 적이 없다, 이 협상은 이제 끝났다며 책상을 박차고 협상 결렬이 되어 버리는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일조 순회 회담에서 처음으로 북조선의 김정일 위원장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해 일본 국내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정말 그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가족회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사실이었구나. 13살의 어린아이가 납치당했다는 게 사실인가? 그러한 분노와 의문이 돌고 돌아서 일본 전체가 뒤집힌 것이 2002년 9월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누나 메구미가 북조선에 납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들이 답해준 내용은 적어도 요코타 저희 집안으로서는 기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4명 생존, 8명 사망, 1명이 북조선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답이었습니다. 그 사망했다는 인물 속에 누나 메구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누나가 자살했다는 정보와 그 후에도 누나의 유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본 정부를 통해 우리 가족에게 제시되었습니다. 받겠냐는 말을 일본 정부 측으로부터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받을 리가 없지 않냐고. 그렇게 앞날을 향해 긍정적으로 살아가던 누나가 자살할 리가 없다고 즉시 DNA 감정을 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해서 약 한 달 뒤에 알게 된 사실은 다른 사람의 뼈였다는 것입니다. 북조선은 13살 어린아이를 납치한 끝에 북조선 국내에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의 뼈를 인간의 존엄성을 우롱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도구로 사용했으며 우리 요코타 가족과 일본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북조선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지금 89살로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다만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만 내일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02년 순회 회담 이후에
5명의 피해자가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려서 가족, 지인들과 포옹한 모습을 누나 메구미와 저희 어머니에게도 정말 실현시켜 주고 싶습니다. 다쿠야 씨는 누나 메구미 씨가 돌아온다면 제일 먼저 어떤 말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만, 저는 누나가 돌아오면 먼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왔다는 말을 하기 전에 아마 미안하다고 말할 거라고 저는 오늘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할 때는 말을 무기로 싸우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47년 동안이나 구출해 주지 못했으며 자유가 없는 지옥 같은 곳에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았나 하는 그 힘든 시간을 누나에게 견디게 했기에 먼저 가족의 입장보다 그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그리고 누나를 안아주고 어머니와 포옹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시계로는 유감스럽게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과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지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유일한 어머니의 작은 꿈은 파란 하늘 아래에서 초원에 누나와 둘이 누워서 하늘에 떠있는 하얀 구름을 보면서 메구미, 이제야 자유로워졌구나 라고 말하는 것, 이것만이 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에게는 정말 간단한 일이지요. 지금 이 행사장 밖으로 나가서 지금 당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 쉬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심각한 불합리한 인권 문제, 납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 이 토론회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에 이 납치 문제의 활동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모임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남성분이 손을 들어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곡을 정확하게 찌르는 엄청난 발언이었습니다. 이 인권 문제인 납치 문제에서 가장 나쁜 것은 북조선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다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진실을 찌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무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국민이 납치되어서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없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없었던 일처럼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죄를 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비슷한 가족들, 내가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구해주기를 바라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무기로 계속 싸워 나갈 터이니 부디 이 납치 문제를 모든 각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납치 피해자 모두가 돌아올 때까지 함께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북조선의 중부 이남 지방에도 3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냉방 장치가 없는 집에서 더위를 견디느라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도쿄도 낮에는 35도 가까운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북조선에서의 생활 환경과는 다르다 보니 더위에 대한 느낌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제가 체험한 일본의 생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샤워로 땀을 씻어낸 뒤 에어컨이라는 냉방기를 켭니다. 곧 방 안 공기가 시원해지고 하루 피로가 서서히 풀려갑니다. 그럴 때면 문득 북조선에서 보낸 여름날들이 떠오릅니다. 땀이 비오듯 흐르는데도 방 안은 숨막히게 더워 부채질을 하며 밤을 지새우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물 부족으로 샤워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들던 날도 많았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편리함이 그때는 너무도 그리운 것이었습니다.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저는 거리의 청결함에 놀랐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도 충격에 가까운 인상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하루에 꼭 한 번 이상 몸을 씻고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상쾌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구나 단정하고 깨끗한 인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살던 북조선의 비교적 큰 도시에서도 그 당시는 욕조가 있는 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물이 부족해 몸을 씻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씻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느 집에나 욕조와 샤워기가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일본 생활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적응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목욕탕에는 여러 가지 비누가 놓여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얼굴용인지 머리용인지 구분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비누로만 온 몸을 씻곤 했습니다. 나중에야 샴푸, 즉 머리 비누와 얼굴용 세안제, 몸 전용 비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누의 사용 방법을 몰라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세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세탁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고향에서 하던 습관대로 손빨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세탁기와 청소기, 전자가마와 같은 가전제품을 쓰게 되면서 생활이 얼마나 편리해지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일본에는 무인 세탁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고 세탁기에 돈을 넣으면 세탁에서 건조까지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와이셔츠나 바지의 경우에는 세탁소에 맡기고 이불 등 부피가 큰 세탁은 무인 세탁소에서 합니다.
무인 세탁소를 이용할 때면 고향에서 겨울 강가에 나가 얼어붙은 손으로 빨래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 함께 빨래를 도와주던 동네 아주머니들의 모습, 추운 날씨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 도와주던 따뜻한 정이 생각납니다. 이렇듯 일본에서의 생활 환경은 아주 편리하지만 저는 때때로 북조선에서의 기억 속 따뜻한 순간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비록 물은 부족하고 방은 덥고 추웠지만 가족과 이웃이 서로 의지하며 함께 나누던 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편리한 생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언제나 마음대로 물을 쓸 수 있고 더우면 서늘하게 추우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일본에서의 생활을 통해 사람들의 위생 수준이 높은 이유가 단순히 개인 습관이 아니라 풍부한 물과 전기 그리고 국가의 정책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조선은 인민들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인민의 행복을 바란다면 우선은 깨끗한 물을 쓰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누리도록 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조선에서 살던 경험이 있고 지금은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낍니다. 북조선의 여러분들도 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내며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일본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루빨리 일본인 납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일본에 발달된 냉난방 기술과 경험이 북조선에도 전해져 여러분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제가 체험한 일본의 생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6년의 히트곡 카하라 토모미의 I'm Proud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이 온 줄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하라 토모미의 I'm Proud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